사부의 제목, 쇠뇌와 철갑. 신라 토번과 당의 양면전쟁에서 신라 토번의 기술 발명이 나라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당대 4배의 사거리인 쇠뇌를 발명해냈고 수천 군사로 상시로 지킨 국가 1급 기밀로 끝내 막아 중원은 이 기술을 150년 뒤에나 발명합니다. 토번은 철 매장량도 많지만 냉단법을 발명해 모든 20만 병사에게 갑옷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달구지 않고 두드려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 시간도 짧고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토번이 쿠차와 실크로드 남쪽길을 장악합니다. 당 고종은 고려 방면에서 서린기를 데려와 지휘를 맡깁니다. 대비천에 진지를 세운 당 서린기는 부대를 경무장시켜 토번의 본질을 급습하지만 토번의 가르침링 역시 본진을 버리며 주력으로 당의 보급선을 점령합니다. 서로 본진이 맞바뀌면 불리한 것은 원정 측인 당나라입니다. 삼국처럼 바다로 도망도 불가능합니다. 당 12만이 갇힌 채로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서린기는 간신히 살아 돌아가면서 계급이 강등됩니다. 당의 서린기군이 빠지고 고려인들을 요서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데에 안동도우무의 당군이 동원되면서 평양 일대가 비게 됩니다. 고현무가 이끄는 고려 부흥군은 신라의 지원군도 합세해 오골성을 쳐서 요동과 한반도의 영토를 연결하려 하지만 손실이 커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나라는 즉각 고관과 이근행 등 대형 부대를 편성하고 요동의 잔존 세력에 대해 1년 3개월간의 기나긴 공격을 시작합니다. 고려 부흥군의 안승 건모잠이 분열로 자멸하면서 신라로 귀순하고 신라는 당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는 사이가 됩니다. 당이 요동의 시선이 묶인 사이 신라는 백제를 향해 총공세하여 63개 성을 빼앗고 백제의 유민들을 신라의 내지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신라는 그렇게 빈 백제의 삼수도 익산에 고려 부흥군을 새로 정착시켜서 부여용의 백제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만듭니다. 당은 말가를 움직여서 함흥을 포위해 신라를 북쪽에서 압박하지만 오히려 신라가 성을 나서 말갈 군사 일부를 죽이자 신라랑 딱히 원한이 없는 말갈은 쉽게 철수합니다. 서쪽 토번전선에서 돌아온 서린기가 바닷길로 백제로 지원을 가는데 신라는 이 석성에 주둔한 이 당군 1만 중 5천을 괴멸시킵니다. 서린기는 여태까지의 이권 다툼이나 대리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과 전면전을 할 거냐고 묻고 신라는 답 서린기서로 당태종의 약속대로 평양성 이남 땅을 가지려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요동의 중심을 맡던 난공불락 안시성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이근행은 요동 정벌을 이어가고 고관은 빈 평양성으로 남하합니다. 당이 추가로 5만 군사를 백제에 지원하려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수가 좌초되어 신라가 수십 척을 부수고 포로를 잡으면서 대승합니다. 1월, 2월 두 가지 성을 끝으로 백제는 완전히 멸망하고 서린기와 부여용은 당나라로 돌아갑니다. 당 이근행의 3만이 요동 정리를 마치고 평양 고관 1만에 합류해 남하를 시작합니다. 대동강을 넘어 배천을 포위합니다. 신라와 고려 부흥군은 배천 앞으로 나아가 당과 말갈 연합군을 성공하여 수천을 죽이고 3천을 포로로 잡는 등 초기에는 승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승기에 도취된 라여 연합군이 당의 유인책대로 서흥까지 추격하자 지휘관만 7명이 죽는 대패를 합니다. 백제 총력전 때 신라 장소가 30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신라군 3알이나 괴멸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마치 야전 경험이 적었던 고려가 주필산 앞의 들판에서 대패를 한 뒤 성들에 틀어박혀 우주방어하면서 당태종을 몰아낸 것과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신라는 전면전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기습, 야전, 축성, 수성에 집중하고 신라군 2천이 또 대거 사로잡히는 큰 패배를 합니다. 당군은 임진강을 건너 파주에서 대승하면서 고려 출신 1만 명이 당에 끌려가며 고려 부흥운동은 이때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전쟁도 열세인 와중에 신라의 정신적 지주 김유신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아찬 대토가 반란하다가 처형되는 등 신라 문무왕은 어수선함을 단속합니다. 신라는 9개 성을 증축 보강하고 전함 100척을 늘리는 등 철통방어를 준비하고 당과는 9차례나 싸움을 이기면서 당군 2,000명을 소모시키는 전과를 냅니다. 하지만 겨울 우잠성, 대항성, 동자성 등이 당 연합군에 의해 뺏기고
임진강 전선이 점점 고착화됩니다. 한 해 동안 양측은 소강 상태를 가진 뒤 당이 유인계를 보내 임진강을 건너 파주와 연천을 빼앗고 사만을 전진주둔시킵니다. 신라 문무왕이 공물과 사신을 보내 당 고종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시간을 벌어 동시에 뒤에 평양을 치는 화전영면 전술을 펼칩니다. 당은 서린기와 김풍훈을 보내 천성을 쳐서 임진강으로 매소성 칠중성을 향한 보급로를 확보하려 하지만 신라의 문훈 등이 열심히 싸워 식량, 배 40척, 군마 1000피를 탈취합니다. 보급이 끊긴 매소성의 당 4만은 신라 3만이 오자 임진강 건너를 그냥 쉽게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신라는 당 군사를 많이 죽이진 못했지만 그들이 두고 간 군마 33,000필 등 엄청난 군수품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군의 본대가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18차례나 전투가 이어집니다. 동쪽으로는 아달성, 정목성이 무너지고 예성강 입구의 석현성을 뺏기고 뺏으면서 임진강에서 38선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토번의 챔포 망송망첸이 이때 급사하고 후계자 티디송첸도 가르 가문의 군권을 인정해줍니다. 가르친링은 영토 내의 탕구트 위구르 부족들에 대한 정리를 완료합니다. 토번은 당 수도 장안을 공격하여 시간을 번 뒤 서쪽의 안서도읍으로 장악하여 실크로드를 장악합니다. 당은 이에 신라와의 전쟁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철원 전투를 끝으로 육상전은 끝이 나고 파주에 이어 서천으로 서린기는 또 상륙을 시도하지만 상륙작전에 또 실패합니다. 신라의 사찬 시득이 이끄는 수군과 당 서린기의 수군이 22차례나 싸우는데 세네의 사례처럼 신라의 배가 견고하고 빠른 기술력을 갖춰서 우위를 가졌습니다. 결국 당은 신라와의 소모전을 그만두기 위해 신라의 요구대로 과거 약속했던 대로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인정해주고 안동 도호부는 평양에서 신성으로 후퇴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서쪽에 집중하기 위해 계속 각지에서 일어나는 고려 부흥운동과의 소모전도 줄이고자 보장왕을 요동도독으로 임명해 유민들을 거두게끔 합니다. 당은 유심래 이경현 유인계를 지휘부로 삼아 18만 군사를 토번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대패하고 이경현도 붙잡히는데 백제 출신 흑치상지가 활약하여 결사대로 이를 구해냅니다. 그 다음에 또 3만 군사를 양비천과 황천으로 보내지만 이경현이 또 열세에 처하고 흑치상지가 또 구해냅니다. 이러니 당 고종은 흑치상지를 경략대사로 승급시켜서 토번전선을 맡게 하고 토번은 청해 고원 일대는 다지지만 평지의 탈인분지의 영향력은 다소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집니다.